지금부터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전국 게임 가족 클래스는 e스포츠 및 건전한 게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대별 인식 개선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게임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협력하여 공동 주관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 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통해 제주 지역은 물론 전국의 e스포츠, 게임 등 관련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게임 산업 및 e스포츠 등과 관련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곳 제주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프로그램인 게임톡소다는 게임 진로 및 등급 분류 토크 콘서트입니다. 확실히 신청자분들의 신청 내용을 보면 자녀분과 함께 이 강연을 신청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마 본인이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진로나 관련 산업의 비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 이 강연을 신청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순서 역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종료 후 진행되는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순서인 게임톡소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을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 전국 게임 가족 클래스 강연 2 게임 진로 및 등급 분류 토크 콘서트 게임톡소다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부산 아침마당 진행자 이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로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과 지금 또 함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어렵게 걸음하신 우리 패널분들 모셨으니까 궁금하신 점들 많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게임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네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귀한 분들 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TVN 제주 교통방송 공개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넥슨코리아 커뮤니케이션 강민영 본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카트 하나로 세상을 제패한 카트 왕제 프로게이머 문호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호준입니다. 저는 이분 목소리 듣는 순간 완전 반했잖아요. 게임 크리에이터로 사랑받고 있는 더빙 레이디 김태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딩 게임 기업이죠. 컴투스 센트럴실의 김남호 실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호입니다. 네, 사실 저희 5명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 모아서 또 질문도 주시고 현장에서 얘기도 해주시고 또 보고 계신 실시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우리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이분들의 소개를 또 멋지게 들어봐야 되겠죠. 넥슨코리아 커뮤니케이션 강민혁 본부장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슨코리아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넥슨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나열하면은 제일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메이플 스토리, 그리고 피파 온라인, 카트라이더, 서든 어택,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바람의 나라를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말씀만 해도 재밌네요, 벌써.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쨌든 저희 회사와 어떤 저희 밖에 사회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넥슨코리아는 제주와의 인연도 있는데 저희 지주 회사인 NXC가 제주에 있고요. 그리고 제주를 대표하는 IT 기업 네오플이 저희 자회사인데 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가 필요 없지만 또 네. 부탁드려요. 일단은 저를 소개하기 전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좀 잔기침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고요. 유튜브 6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문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더빙 레이디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3년 차? 네, 3년 차 게임 크리에이터 더빙레이디라고 하고요. 주로 게임을 기반으로 한 노래나 더빙 같은 다른 부류의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컴투스 김남우 실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투스의 김남우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서머너즈 워 그리고 MLB 나인닝스, 뭐 타이니팜, 그 아이모 이런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컴투스의 센트럴실의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사운드 제작, 시네마틱 영상, 그리고 아이모, 타이니팜, 골프스타 라이브 서비스, 그리고 게임 기획 직군 및 개발 PM 그 채용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게임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게임을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그 많은 분들에게 사연을 또 미리 받았었습니다. 우수 사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을 이해하고 가족과 또 함께 즐기기 위해서, 진로 결정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등등 많은 동기들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국 e스포츠 리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팬으로서 미래의 e스포츠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분도 있으셨는데요. 여기 또 계신 문호준님을 포함해서 선수들을 응원하면 정말 더 이것이 발전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 행사에 참여해서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멘토분들에게 이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알아가고 싶다 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학생분들의 참여 동기가 굉장히 또 많이 눈에 띄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 여기 또 계신 프로게이머, 크리에이터 등 색다른 직업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정보를 좀 얻어가고 싶다 하는 질문도 또 해주셨습니다. 또 부모님 사연도 있었어요. 중학생들이 또 게임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거 마냥 못하게 하기도 어렵고 하라고 하자니 좀 걸리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건전한 게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또 질문도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부터 부모님 입장으로서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하는 부모님들부터 다양한 분들이 또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의 또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또 여기 오신 관객분들도 어렵게 자리해 주셨으니까 관객분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나는 이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을 저희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네 분 뭐 너무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나에게 게임이란, 이 게임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 본부장님, 게임 네. 뭡니까? 그 좀 추상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그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 그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거기에는 이제 룰이 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네, 게임이 아닌. 그렇죠. 네, 6세 이하들은 그 룰이 없죠. 네. 예, 게임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그냥 유의 활동. 예, 화가 많이 나 있죠 항상.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남우 실장님 또 본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게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준비했는데요. 예. 일단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규칙과 선택 그리고 결과 세 가지 요소가 있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계속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문화 예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조물. 두 분 오늘 명언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직접 하시니까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나에게 게임이란. 일단 게임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승부를 가르는 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조금 즐기시고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때 게임을 하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저에게는 직업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정확한 표현이네요. 우리 어떠세요? 어,
앞에 분들의 네.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기대됩니다, 더블레이디님. 네.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제가 학창 시절 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게 저한테 게임은 좀 친구 같은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 게임을 하면서 좀 위로받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 같은 그런 존재다. 네,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감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게임만 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게임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 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란 다양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진로를 택하고 싶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내가 이 길을 이분들처럼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이 게임 산업 관련 진로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지난해에도 게임 톡소다를 진행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중학생들이 프로게이머처럼 되려면 호준 씨처럼 되려면 밤새 잠 안 자고 게임만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무엇일지 궁금한데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부터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정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일단은 게임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을 한 사람이면 일단 내가 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게임을 끝까지 해서 포기를 안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이 뒷받침을 해주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반대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이 길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호준 씨 같은 경우 어땠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야. 좀 운이 좋은 케이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그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싸움이 엄마 왜 지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히 말한 거. 아니요, 잘하셨습니다. 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이 진로를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시기별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직업인으로서 게이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신만의 생각합니다. 예, 네. 개인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 아까 이제 김경일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서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 그 경험 속에서 어떤 인상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크리에이티브 활동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직업인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어쨌든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그럼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시기에서는 국영수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이야기. 네. 학업에 충실하라. 네. 절대 게임만 해서는 안 되고 학업에도 충실해야 한다. 근본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더빙 레이디 같은 경우 이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좀 잘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게임을 잘하는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재능이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남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좀 깊은 고찰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학생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동의와 이제 전폭적인 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지지와 자신의 성적 관리. 네네. 자, 우리 김남우 실장님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특히 요즘 세상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게임을 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부분에서 더 다른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게임이 너무 즐거워서 게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게임이 지겨워지거나 할 때 바로 이 산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계속 게임을 만들고 싶고
더 강한 부분이 있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좋은 면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두운 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돌아보는 거,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고민을 하면서 현재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직업을 하겠다고 하면 추천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이제 본부장이니까 만족하시지 않을까? 네. 직급이요? 예, 예. 아, 예. 지금 만족하시죠?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업무가 많으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산업군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너무 바쁘지만 이 일은 너무 재밌는 일이다. 네, 이 산업이 너무 재밌는 일이고 예. 이 산업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한다는 거, 야, 매력적이죠.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다. 맞는 표현이시네요.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뭐 즐거우시겠지만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누군가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근데 뭐 지금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뭐 초중고 학생들이나 뭐 게다가 성인까지도 이 직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막 이게 주변 사람들이나 뭐 지인들이 물어보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충격. 왜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뭐 전에 학업을 신경 써야 된다고 하지만 네. 저 입장에서는 학업을 좀 포기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이제 매달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지도 못했고 게다가 이제 자기가 이 게임에 대해서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면은 그 게임이 잘 돼야 저도 성공이 하거든요. 맞네요. 근데 내가 이 게임을 잘하고 1등이 됐는데도 이 게임이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시간만 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박 아닌 도박이라 저는 솔직히 지인분들이나 주변에서 물으면 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외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관리도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진짜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솔직한 말씀을 정말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더빙 레이드님. 네. 누가 저는 하겠다고 막 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네.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비해서 지금 게임 크리에이터 직업이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 아까도 제가 게임은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과 함께 계속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만족도도 높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이만한 직업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간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지언정 한번 도전해보는 거는 네네네. 충분히 추천한다.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김남호 실장님 어떻습니까? 바쁘시죠 많이 일이? 예, 저 회사 생각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모든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기가 즐겼던 그 게임 즐거웠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충분히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만 다른 일처럼 그냥 약간 뭐 그냥 이것도 일이겠지 뭐 이런 정도로 접근하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르신 말씀인 것 같은 게 문호준 프로게이머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재밌는 일이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세 분도 정말 즐길 수 있으면 이 일에 도전하라라는 건 정말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질문은 좀 보내주신 분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저희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바일 게임이 또 강세입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e스포츠 리그가 더 많은 팬을 모으고 성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더빙레이디님부터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알고 계시지만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모바일 게임은 사실 눈 돌리면 런칭하고 맞아. 되게 엄청 많아요, 우후죽순 그죠? 쏟아지고 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e스포츠 리그 같은 경우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려면 좀 많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보기도 편해야 되고 대중적인 인기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강세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e스포츠 리그가 이제 인기 많이 끌 때 그 선례라고 말씀드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개발을 하시면서 개발이 좀 잘 되어가지고 네, 좀 더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면 다양한 가능하지 시도로. 않을까, 예.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인기를 끌 수 있다 느끼시는지. 일단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이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인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e스포츠에 대한 e스포츠 리그에 대한 그런 성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힘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근데 맞아요. e스포츠가 첫 스타크래프트라는 대회를 하면서 e스포츠의 시장이 좀 커지고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e스포츠 판이 굉장히 커졌고 이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런칭하면서 대박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완전 대박을 치니까 이제 밑에 있는 다른 프로게이머들 그리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벌기가 좀 쉬워졌긴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가장 큰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어차피 지금 뭐 이제 유튜브도 굉장히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도 잘 되고 또 뭐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많은 투자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 이제 e스포츠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뭐 저희의 어떤 아련한 기억에는 이제 뭐 임요한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 시기부터 e스포츠가 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크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로 좀 말씀드리면 e스포츠가 갖는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야구를 하는 그 메이저리그 거기 이제 월드 시리즈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영상 시청자 뷰 수가 한 네. 500만 정도 돼요. 아,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미국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기 종목이 농구인데 이제 그게 바로 NBA이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하면은 2천만 뷰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좀 전에 이제 문호준 선수가 얘기를 한 이제 롤드컵 결승전 같은 경우는 뷰 수가 4,300만입니다. 동시에 이제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서 이제 보는 네. 그런 스포츠. 그러니까 위상이 전통적인 어떤 그 전통의 스포츠들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그 임팩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쨌든 지금 왜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하는 e스포츠 사실은 이게 계속 e스포츠로 불릴지 아니면 몇 년 후에 이제 모바일의 어떤 M을 따서 M 스포츠로 또 새롭게 태어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PC 온라인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리고 뭐 동시에 어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UI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지금은 조금 답보 상태긴 한데요. 하나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어쨌든 지금 e스포츠의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인데 거기 있는 기업들이 모바일 게임을 통한 e스포츠화에 굉장히 많은 자본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얘기고요.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e스포츠의 어떤 성공적인 노하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게 e스포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문호준 선수가 얘기했듯이 좋은 종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문호준 선수와 같은 스타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관중들이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대회가 열릴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의 e스포츠화는 어느 정도는 이미 뭐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뭐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대세로 떠오른 만큼 네. e스포츠도 굉장히 모바일 쪽으로 급속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우리 김남호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 회사도 이제 서머너즈워 그 SWC를 계속 개최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e스포츠로 게임이 성공하려면 일단 대중적인 게임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인기가 어느 정도 있다면 프로게이머들이 점점 나타날 테고 그리고 그에 동반해서 회사도 e스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느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프로게이머 분들이 더 뭐 즐거운 플레이, 멋있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고 그에 또 맞춰가지고 그 개발사에서는 게임 컨텐츠를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게 상응하게 돌아가면서 e스포츠가 발전하고 있다고 발전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은 그 지금 구단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 e스포츠는 아직 그 생성이 안 됐는데요. 네. 계속해서 그 5G도 나오고 모바일 네트워크가 좋아짐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시장도 커지고 e스포츠도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망이 더 밝으면 또 좋은 거고 그만큼 또 일자리도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하고 다양성 있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함께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네 분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시간 마련할 거고요. 우리 객석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분에게 질문하고 싶다 생각해 두셨다가 저희가 함께 또 질문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들과 그리고 또 심도 있는 질문을 또 여러 가지를 한 분씩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넥슨코리아의 강민혁 본부장님부터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 텐데요.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런 걸 진행해 보면서 게임 분야에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게임 관련 직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저희 뭐 넥슨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넥슨 그룹 전체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거의 7,000명 정도 됩니다.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안에 다 모르시겠어요, 그죠? 너무 예, 많아서. 뭐 사실 거의 뭐 반도 모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넥슨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떤 좀 규모의 측면에서 큰 기업과 뭐 중소기업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넥슨은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업들과 비슷하다. 예. 대신에 이제 그 크게 뭐 구분하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게임 개발하는 개발 직군이 있을 거고요. 그 개발된 게임을 이제 서비스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 조직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들을 뒷받침해야 되는 스텝 조직이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나눌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아주 세분화돼서 들어가 보면 뭐 개발만 해도 뭐 기획자가 있을 거고요,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요, 뭐 원화가가 있을 거고요, 그래픽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쪼개질 수 있습니다. 벌써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게임 회사에만 있는 어떤 좀 특이한 직업, 뭐 요런 직업도 있는데, 네. 약간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소리들 있잖아요. 뭐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 소리만 연구해서 찾아내서 구현해서 게임 쪽에 이제 담아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선수들이 이제 잔디를 밟을 때 나는 슥슥슥 이런 소리가 있는데 네. 그런 걸 사실 눈으로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정말요? 예.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찾아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24시간 이제 게임을 그냥 일반 유저들하고 같이 게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뭐 이렇게 가이드도 주고 하는 GM이라는 직업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가 어떤 다른 일은 안 하고 이제 이용자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게임 시장도 어떤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AI 이런 쪽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패턴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에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을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제 연구소 직원들도 있고요. 와.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지금 아마 그 동영상을 보시거나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헉, 저런 직업도 있었어? 저런 직업 해보고 싶다라고 분명히 게임에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솔깃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 관련 일들이 많은 건 알고 있고 게임 회사들이 많지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준비를 마음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제 채용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개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회사 전체가 이제 어떤 직군별로 몇 분씩 TO를 정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대규모로 예, 채용하는 정식 채용, 그죠? 예. 예. 그때 이제 신입들 위주로 채용하는 게 있고요. 근데 요즘은 뭐 넥슨뿐만 아니라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신입보다는 이제 즉시 투입 가능한 어떤 경력직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공채를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에서 2, 3년 정도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포트폴리오화해서 이제 점핑해가는 그 전략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경력직을 들고요. 또 많이 요구하시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네. 이과에서 그 게임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공대가 아닌데요.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게임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아마 프로그래머 그니까요. 를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뭐 공대생 그리고 뭐 이과생들만 입사 가능한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회사에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고요. 네. 거기는 각 필요로 하는 진짜 언어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뭐 아까 예. 효과음 말씀하셨지만 뭐 네네. 실용음악가 이런 분들도 예. 많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연극영화과 분도 계시고요. 어.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어떤 예술을 만드는 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좋습니다. 뭐 이게 이제 꼭 입사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요즘 보면 이제 우리나라 게임들 특히 모바일 게임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모바일 게임이 상대적으로 이제 생명력 사이클이 좀 짧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기술자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난 코딩을 이만큼 잘할 수 있어, 프로그래밍을 이만큼 잘할 수 있어, 뭐 그래픽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기술자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선배로서 느끼는 좀 아쉬움들은 굉장히 좀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좀 준비가 좀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중요하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기술력이 좋고 뭐 좋은 개발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네. 좋은 기획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좋은 뼈대가 없다라고 하면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 힘든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이 게임을 왜 니네가 이 게임들을 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 명분을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진짜 노가다라든지 그냥 반복되는 활동 뭐 이런 거 자극적인 어떤 뭐 효과 뭐 이런 걸로는 지속적으로 유저들과 소통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스토리텔링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아까 이제 그 일부 김경일 이사장님도 이제 독서를 많이 하라고 맞아요. 하신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독서 활동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들을 많이 자기만의 어떤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그 게임 쪽
저희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는 여기 지금 아까 축사해 주셨는데 예. 저희 이재용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계신 분들 기회 되면 네. 한번 이재용 위원장님의 명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열리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답변을 또 잘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게임 산업에 현재 주목할 만한 게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게임의 어떤 글로벌 위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빅3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이 있고요. 사실은 그 다음이 한국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기술 경쟁력이나 어떤 시장 지배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글로벌 탑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내수 그러니까 국내 어떤 그런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영원히 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나름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대한민국 게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들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넥슨이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 글로벌 게임 기업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탑 10 안에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닌텐도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블리자드라든지 그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게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순간이 이제 머지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그 이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또 다른 또 산업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종사하고 싶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현재 게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까? 그래야 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제 어느 쪽으로 흘러나갈 것 같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이제 대세 플랫폼은 모바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플랫폼별 순위를 보면은 콘솔 게임이 1위였고 PC 온라인 게임이 2위였고 모바일 게임이 이제 격차가 있는 3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전 세계 시장에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콘솔 게임이 32%, PC 온라인 게임이 23% 정도 그 순위입니다. 근데 이 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모바일이 갖는 여러 가지 위력 중에 아까 문호준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떤 휴대성 뭐 맞아요. 이런 것도 항상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언제든지,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예전에는 어떤 A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면은 미국 갈 때 미국 버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일본 갈 때 일본 버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원빌드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입점한 모든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뭐 현재로서는 개발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기도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은 이용자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어쨌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7%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미 글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저희 같은 이제 사업자들은 당연히 이용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모바일 게임의 어떤 그 대세로 가고 있는 이 가속도는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일이 남지 않았나 저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유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예, 저 우리 김남호 실장님께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게임 제작 교육 같은 거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또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게임도 제작 교육 같은 걸 이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시중에 게임 스쿨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쪽 뭐 저희 회사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신규 입사자 신입사원들에게 네.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군별로 그 공개 채용을 해서 입사자가 들어오면 직무팀에서 직무별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요. 아, 교육이 다 끝나면 다 모여서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그 게임잼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그 게임잼 하는 동안에 그 직무 팀장들이 계속 그 관리를 해주고 어떤 멘토링 해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이드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신입사원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게임이 정말 본연의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게임 만드는 게 어렵고 자기들이 상상했던 막 대단한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고 혼자서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실전을 알게 된다, 실상을 알게 된다, 그죠? 그런 느낌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 개발하고 싶다, 제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능력,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개발 직군이 많이 있죠. 울- 우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획 직군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기획 직군에서 하는 일이 뭐 엑셀을 잘 다루고 유니티 툴을 잘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잘하면 기획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 기획자들의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얼마나 넓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 게임을 해보면서 나는 이쪽에 강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게임 기획자도 도전해 볼 만하고요. 네, 그리고 개발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OS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뭐 코드 언어 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네. 어떤 문제 해결이나 다른 대응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기본적인 아트 소양과 그리고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기본적인 아트 소양은 일반적으로는 뭐 드로잉 실력 뭐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창의력 분야는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이 컨텐츠 그냥 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컨텐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의 뭐 아쉬운 부분, 그리고 뭐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이제 창의력이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아트 부분도 두 개 다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발전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한 곳에만 딱 몰입하지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내가 열려 있어야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또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드는데요. 근데 진짜 뭐 많은 분들이 게임 문화를 또 좋아하고 사랑하시다 보니까 늘 빠르게 발전하고 발달하는 곳이 이제 게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젊은 인력들이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또 실무자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존 기획 개발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이제 현업에서 잘 살아남느냐, 이것도 또 이제 굉장히 관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도 살아남았네요. 네. 이거 박수를 경력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 20년 와. 개발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아남았다. 예. 일단 기획 직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게임을 만들고 게임 플레이를 해보고 하면서 그 생긴 노하우들, 그것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넓고 깊게 다음 스텝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게임에 실패를 하더라도 작게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한다고 하면 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겨서 네. 뭐 PD가 된다거나 혹은 기획팀장 혹은 저처럼 이제 관리하는 쪽의 영역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가지고 더 발전시킨다면 개발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획적인 인사이트를 갖추게 되면 PD로도 전향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아트 쪽에 그래픽스에 관심이 있다면 TA라고 하는 TD라고 하는 테크니컬 디렉터 쪽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의 경우에는 아트도 그냥 그림만 그리고 끝나는 직업이 아니고 경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겼을 때 더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에 더 효율적으로, 더 깔끔하게, 더 예쁘게 보이게 하는 노하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서 아트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알게 되면 AD가 될 수 있고 아트 디렉터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쪽에 관심이 있다면 테크니컬 아트 디렉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인사이트를 키운다면 디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게임 산업이 또 콘솔 분야로 많이 진보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게임 개발 트렌드가 또 어떻게 변할지 또 궁금하고 AR 게임 같은 것도 이제 개발하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그 모바일 게임 산업이 그 과거에 PC 온라인 산업에 비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네트워크 속도 부분이 상당히 맞아요.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 핑 체크를 할 때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핑이 뭐 100 이하가 당연한 거고 몇십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원활한 플레이인데, 모바일 게임 할 때는 100대, 200대의 핑이 사실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문호준 프로게이머 같은 이렇게 순발력 있고 반응 빠르신 분들은 이 핑으로 이제 게임의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5G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통신 속도가 발전하기 때문에 PC 온라인과 거의 차이 없는 그런 레이턴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그 대전형 게임들, 그리고 더 큰 넓은 장르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인 그 AR 네, 관련이요. AR. 저희 회사는 AR이나 VR 같은 그 트렌디한 기술에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강박은 없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IP나 그 컨텐츠가 그런 AR이나 VR을 통해서 더 재미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R&D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우리 또 김남훈 시장님께 한 번 더 드리자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저도 살아남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만드시면서 좌절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땐 또 어떻게 슬럼프를 좀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그 게임 만들다가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목이 메이셨어. 어떡해. 예.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데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면 예.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해요. 아, 그런데 그 고통이 상당한 원인을 보면 나를 충분히 잘 모르고 인정을 못해서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더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인정해주고 예. 이러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개발하게 됐고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야, 이거 박수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갈고 닦으시고 또 닦으시는 과정을 겪어야지 우리는 그냥 즐기는 이 게임을 이렇게 정말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오늘 또 게임 톡소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 또 이분만큼 또 막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이런 분이 바로 또 문호준 프로게이머가 아닐까 또 싶기도 한데, 어떻게 선수 생활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궁금해요. 어떻게 딱 선수가 되셨는지. 일단 이 일화는 너무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네. 아버지 지인분께서 이제 PC방이라는 걸 창업을 하시고 제가 거기를 아버지를 따라가서 놀러 갔다가 운명이었네요. 그 어떤 여성분께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진짜 재밌어 보인다. 네. 나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흔쾌히 또 아이디 회원 가입을 또 해주시고 야.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하고 원래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고 좀 막역한 그런 사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일단 아버지가 좀 연세가 젊으시다 보니까 아. 좀 저랑 조금 친하게 오.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조금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이해를 저를 좀 빨리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 라이브 보시면서 부모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반응이. 어머님들은 다 반대를 하죠. 아, 네. 다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또 게임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오. 좀 저를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허락이 안 돼요. 야. 네. 그 당시에도. 네.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좀 더 열심히 해라. 이제는 잘하니까 네, 더 잘해라.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때는 하지 마라 하시다가 네, 지금은 네. 더 잘해라. 네. 예, 저도 뭐 엄마 입장이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참. 아니 그렇다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고 또 다양한 직군들이 있지만 최정상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아버님이십니까? 궁금하네요 갑자기. 예. 일단은 아버지가 뒷받침을 해주셨고 아버지가 끝까지 믿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중요한 거는 저도 힘들 때도 많이 있었고 포기하고 네.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저를 지켜봐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있고 제가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더 열심히 하는 어머니 때문에 더 잘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얘기 너무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렇다면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슬럼프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늘 반응이 나타나는 또 직업이시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원래 잘하는데 네가 슬럼프가 와봤자 얼마나 잘하냐. 세상에. 근데 이게 저희는 한편으로는 원래 잘했지만 그 잘했던 거에 대해서 소소하게 진짜 세밀하게 엄청 이거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뭐 심지어 프로게이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네. 좀 세팅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서 은퇴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 정말요? 진짜 원래 남이 봤을 때는 쟤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너무 실력이 높아졌고 보는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을 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포기를 하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막 못했던 적은 없었는데 어머나 예 네,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자랑은 아니고 저 못했던 적은 사실이니까, 없었는데 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세요. 네, 그 게임사 넥슨 옆에 예. 있어가지고 말 네, 근데 괜찮습니다. 게임사 측에서 제가 너무 독주 체제로 대회를 우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게임사 이제 측에서 편하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좀 하십시오. 룰을 바꿀 때가 좀 있었어요. 아. 원래는 개인전이었다가 갑자기 팀전으로 바뀌고 네. 그럴 때 굉장히 포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에 맞춰서 제가 또 적응을 하고 그에 맞춰서 또 우승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크게 슬럼프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어쨌든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자신을 또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연함이 있는 거네요. 근데 아버지가 예. 뒷받침을 그러니까 잘해주셨으니까. 아버지의 편안함과 네. 어머니의 이렇게 좀 네. 이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 싶기도 한데 근데 정말 그 카트라이더가 또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서. 제가 데뷔를 했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응원해 주시던 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자녀와 함께 저를 응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남다르겠어요, 네.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이제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녀가 제 팬이 돼가지고 어머, 응원을- 2대째.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고 카트라이더가 좀 침체기가 있었지만 다시 네. 한번 붐이 되면서 저도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릴 때 데뷔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일어날 거다 예상했어요? 솔직히 예상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넥슨이 여기 지금 본부장님이 작게 넥슨의 힘이지요라고 PR 홍보 중이십니다. 솔직히 예. 넥슨이 조금 포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카트라이더가 굉장히 엄청 내리막과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리그도 안 열어줬을 법하고 뭐 이제 뭐 업데이트도 조금 밀려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넥슨에서 끝까지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포기를 하지 않았고 리그를 계속 열어줬고 팬분들이 카트라이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리그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2대째 이어가는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자녀를 낳고 저도 자녀를 조금 카트라이더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카트라이더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문원 선수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이 게임은 아주 5대 6대 다 같이 하는 우리 예전에 윷놀이 하듯이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직업으로서의 게임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는 편이세요? 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놓아버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난 이게 직업이라 너무 좋아,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로 좀 복합적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보시면서 나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밥만 먹고 게임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희는 그게 일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이 폼을 유지해야 되는 데서 압박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좋겠다, 맨날 게임만 해서. 제가 그걸 맨날 들어요. 뭐 친구들한테도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듣는데, 솔직히 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직업이기도 하겠지만 게임이 네. 인기가 없어지면 저도 자연스럽게 인기도 없어지면서 아, 그냥 저는 프로게이머 문호준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그리고 또 유튜브가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후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도 게임이 이렇게 선수로 나가실 때 즐거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이 좋으면 즐겁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맞네요. 가장 뭐 현답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즐겁다고만 생각하는 이 게임을 직접 이렇게 또 실무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통해서 들으면서 직업이 되면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또 새삼스럽게 경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 더빙 레이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까 뭐 직업 중에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원래 직업이 전화 상담원이었었어요. 정말요? 네. 예. 근데 이제 일을 좀 오래 하다가 힘들어서 쉬고 있던 차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오버워치를 정말 어렸을 때 게임하듯이 정말 열심히 플레이하면서 네. 2차 창작물을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오버워치 캐릭터 성대모사, 오버워치 뭐 만화 더빙, 뭐 오버워치 관련된 노래 같은 거 창작을 해서 올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직업을 생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게임도 인기가 대단했었고 좀 네. 그 당시엔 유튜브가 또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라서 어. 많이 좀 신선했었나 봐요 그때. 오. 그래서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 시작부터 좀 탄탄하게 야. 시작을 하게 근데 됐네요. 원래 또 본업 때문에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또 이렇게 또 일이 또 뻗어나갈 수 있었고, 아니 그럼 음악이나 이런 걸 막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순전히 본인 아이디어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음악이라기보다는 개사인데, 네. 제가 원래 약간 대화할 때나 뭐 할 때나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게임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노랫말을 이렇게 가사를 살짝 바꿔가지고 부른다든지. 그랬더니 반응이 왔네요. 예, 아.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제 유튜브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던 영상들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반응이 올 때 이 정도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아니,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호응을 보니까 내가 재능충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주위 분들 네. 반응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제가 한창 전화 상담원 업무를 할 때 네. 주변에 이미 저랑 비슷하게 뭐 게임 좋아하시는 몇몇 분들은 유튜브 쪽을 이미 시작을 하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너도 그거 회사 다니지 말고 너도 유튜브 해라는 제의를 몇 번 듣기는 들었었는데 예. 제 현실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시작을 할 엄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조언해주신 분보다 지금 더 잘 되셨죠? 아니요, 그분이 더 잘 나가세요. 진짜요? 잘 되고 계세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네. 보시는 눈이 그만큼 재능을 음.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 더빙 레이디를
롤모델로 삼아서 지금 업계에 막 뛰어들었다 하는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상처 안 받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직업이 전화 상담원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 없는 무분별한 그런 질타 이런 거에 좀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이미 멘탈이 좀 갖춰져 네. 있었네요. 예. 근데 조금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네. 네, 일단은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리고 좀 마인드 컨트롤 본인도 해야 돼요. 유튜브 아. 자체가 어차피 그 댓글 뭐 아무리 악플 달지 마세요, 둥글게 말씀해 주세요 해도 달 사람은 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부터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좀 네. 내면을 단단히 굳히는 게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더빙레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슬럼프가 오거나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그러면 게임으로 푼 역시 한 몸이시네요. 예. 네. 영원한 한 몸입니다. 네네. 친구이자 나이자. 아니 그렇다면 컨텐츠 기획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획자신데 아이디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 궁금해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다 보면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고갈될 때는 보통 동종업계 종사자분들의 채널 이렇게 좀 보면서 모니터 아이디어를 중요합니다. 예. 네, 많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좀 이런 게 좀 잘 떠오른다 이런 것처럼. 한창 핫한 게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도 그 게임에 빠져들면서 예, 자동적으로 좀 연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까 문호준 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게임에 잘 나가는 그 영향도 정말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요즘 어떤 거에 조금 빠져 계신지. 요즘은 오버워치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게임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채널을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래야 될 것 같다라고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실무자시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좀 얘기해 주세요. 진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뭐 화려한 퀄리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주변에 유튜브 새내기들이 물어보면은 말씀드리는 게 어허.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예, 꾸준한 거 하나만으로 성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꾸준함이 없으면 또 그게 반짝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룰을 정하고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네네, 업로드 주기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긴 한데 바쁘시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같이 우리 토크도 해야 되고. 네. 예. 근데 업로드 주기도 그렇고 뭐 저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릴 때 한 1년 뒤에 봐도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만들자 이런 마인드로 만들거든요. 중요합니다. 내가 봐도 괜찮은 거. 네. 그죠? 이런 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네.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런 것만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피해라. 만들 때. 정말 주변을 둘러봤을 때 모두가 전부 다 할 것 같은 컨텐츠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나 나와 있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미 인기를 얻고 있는 것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같이 유행에 편승해서 좀 득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본인만의 특색을 찾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직접 또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3만 또 채널 또 보유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또 쏙쏙 와닿는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게임 톡소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또 네 분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 내가 진로를 선택할 때 이런 점을 알고 싶다 하는 얘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많이 또 게임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이 토크 콘서트를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게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네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하면 이제 유저들로 하여금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인식 개선.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맞아요. 저도 네. 저 질문 드리면서 죄송하네요. 예.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 네. 일단 게임별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등급은 사실은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할 때 로딩 과정에서 이제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다, 12세 이용가다, 15세 이용가다, 아니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뭐 게임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 게임 명만 쳐도 이용 등급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용 등급에 맞게 어떤 자녀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이용 등급이 나눠지는 기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떤 폭력성의 뭐 좀 덜함, 더함 그리고 이제 그런 표시들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꼭 이 우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 게임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유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할 때 그냥 그래 하지 마, 왜 하고 있어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하면 안 되는 거네라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김남훈 실장님 어떻게 인식 개선을 좀 해 나가면 좋을까요? 어른들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그렇고 그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방금 두 분이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회사 분들도 네. 저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게임을 뭐 막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아예 안 막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게임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하지만 이게 반대적인 측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폭력적인 거를 접하는 건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 등급 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런 어떤 제도에서 심사를 해서 그 적절한 연령대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연령대를 고려해가지고 게임을 접근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게임이라는 거는 저희 때도 어렸을 때 오락실 없을 때도 가위바위보도 다 게임이었고요. 맞아요. 예. 아까 강연에서도 게임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에는 빠질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예. 그런 이유는 꼭 게임이라서기보다는 그 같이 해주는 사람과의 다른 대체제 역할을 하는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 네. 이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만 시간을 맞춰주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게임이라서 더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도 사실 게임 업계 종사자인데 아이한테 아이한테 뭐 게임 한다고 하면 어떤 게임 하는지 보고 그리고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이 되면 저도 이제 같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오늘처럼 회사 일로 토크 콘서트 올 때 다 가족을 데리고 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같이 또 즐기면서 또 게임을 해주면 부모님과 즐기면 그만큼 또 아이들이 또 더 좋아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더블레이디 보시기 어떠세요? 좀 이게 어떻게 해야 인식이 좀 개선이 될까요? 일단 그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처음 이제 좀 출시됐을 때 네. 각각 15세, 19세로 좀 연령 등급이 상당히 높았는데 맞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PC방에서 뭐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 경찰 출동하는 등 그런 이슈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부모님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어린 친구들이 본인 연령대에 적합한 등급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이렇게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함께 진짜 우리가 이런 토크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또 시작이라고 보는데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 어떻게 좀 이렇게 인식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일단 프로게이머를 데뷔를 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임이 서든어택이 네. 15세 이용가였고요. 스타크래프트는 몇 세 이용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 이용가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전체 이용가였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할 수 있었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서든어택이나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문호준이라는 프로게이머 문호준이라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근데 어린 친구들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심지어 맞아요. 제 예. 동생도 자기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혼내고 있는데 아, 근데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즐기는데 거의 대부분 뭐 폭력성이 좀 있고 네. 뭐 이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들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어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해서는 하죠, 어떻게든 그죠? 몰래 하겠죠. 뭐 부모님의 예. 주민등록번호로 뭐 가입을 해서 하거나. 하지만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게임을 즐기고 플레이하는 본인 연령 그리고 눈높이에 맞는 게임을 즐기는 게 제일 전 지킬 중요하다고 건 생각합니다. 지키면서 하자. 네, 근데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 맞아요. 어렵지만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첫 번째다. 그래야 부모님을 또 이해시킬 수 있고 더 이 게임에 대해서 장점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님 얘기를 또 쭉 해주셨는데 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좀 많이 생겨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다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들이 해 나가야 될 사회적 역할. 뭐 다들 솔직히 조금씩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부장님과 강력하게 어른들 좀 이렇게 해라.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그 게임의 어떤 과몰입하는 현상 이런 네.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심이거든요. 관심.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게임을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나중에 예. 결제된 것만 보고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뭐 혼나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친구가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은 전 늘 또 게임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여기 종사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네네. 이제 아빠 모드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 또 게임 하냐. 이제 맞아요. 그게 약간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얘기 부모님 같아요. 입장으로 저도 부모지만 그런 멘트가 네.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초등학생 10대들의 앱 사용량을 보면은 20위권 안에 게임이 한 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고 네. 카카오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음악 앱이 있고 네이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 그 앞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 그냥 게임하고 있네라는 하나의 그런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좀 없애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요. 잣대로만 보지 말 것. 네. 네. 저희 아이들은 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사실은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유저들의 어떤 플레이 타임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네. 갈수록 그 이용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연령이 이제 10대로 내려갈수록 줄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요즘 친구들은 예를 들어 1시간 너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게임 관련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시간을 주면은 20분을 플레이하는 데 쓰고요, 40분을 관전하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문호준 선수의 유튜브를 가서 네. 아니면 문호준 선수가 대회에 나와서 플레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고 거기서 더 많은 기쁨들을 느끼고 있고요. 더 재밌다는 거죠, 네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의 첫 번째 시작은 관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 뭐냐면은 이제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각각의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스트레스를 필연적으로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하냐? 어른들은 아버지들은 끝나고 퇴근하고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네,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뭐 사실 뭐 어디 맘 카페 가가지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네트워킹을 하시잖아요. 예, 정보 얻고. 그게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맞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어떤 네트워킹을 하냐? 그게 바로 게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뭐 지인들과 소주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는 네트워킹을 존중받고 싶어 하듯이 저희도 맞아. 역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다 오고 네. 중간에 짬 나는 시간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리스펙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이들 입장, 그러니까 실제 우리 청소년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 어쨌든 그 부모님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네.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준수해서 하겠다라는 원칙과 룰을 정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절제력 이런 것들이 과몰입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나가서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어쨌든 그런 플레이 타임을 무작정 늘리는 게임보다는 어쨌든 임팩트 있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저희 몫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게임사들이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빙 레이디 느끼기에 어른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게임 플레이 말고도 다른 것을 할 때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서 아이가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게임 과몰입 증상이 좀 있긴 있었어요. 아, 네. 경험을 해보셨군요. 예. 학생일 때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뭔가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창작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던 터라 어허. 뭐 게임 캐릭터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게임 OST를 막 집에 있는 악기 같은 걸로 막 연주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허전함을 달래곤 했는데 네. 그럴 때 집에서 되게 엄청 관심 가져주시고 되게 호응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오. 나중 가서는 이제 좀 두루두루 게임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 같은 것도 찾게 되고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그래서 긍정의 예가 저희 눈앞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또 주셔서 가능했던 일인데 네. 보통 요즘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막 윽박지르거나 맞아요. 요즘 싸우고. 예. 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임 많이 하면 눈 나빠진다. 키 안 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다른 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좀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는 게 더 좋을 그러니까요. 것 이렇게 또 같습니다. 부모님이 지지해 주셨더니 이렇게 또 멋진 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의 멋진 분 문호준 프로게이머. 부모님과 함께 갔던 이 게임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 그 전에 말씀하셨던 존중도 필요하고요. 네.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 몰래 계속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 때문에 카트라이더를 하게 됐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몰래 하다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어떻게 TV를 돌려보다가 이 대회가 있네? 나도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좀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네, 근데 이런 이제- 일이 있다는 거 알려야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무슨 게임이냐, 그냥 공부나 하지. 이렇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좀 좋아한다면 서로 소통을 조금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자녀는 엄마가 뭐 해봤자 뭐 어느 정도 알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부모님은 뭐 전폭적인 지지도 지원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자녀분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좀 많이 한다면 일단은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자녀가 진짜 그냥 게임만 한다, 네. 뭐 학업에 집중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한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반대다. 때문에 일단은 자녀가 학업에 집중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전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같이 이제 밀착돼서 뭐 공부 얘기도 하고 게임 얘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아이도 이제 마음을 터놓는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다 뭐 비슷한 말씀 또 해주셨지만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른들도 어떤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오래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예. 경우가 있죠. 너무 많죠 어른들도. 예. 뭐 예를 들면 회사 다니면서도 네. 술을 업무적으로 먹다가 어느새 내가 습관적으로 술을 먹게 되어 있는 나를 술이 발견하고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와이프가 전화가 오죠 밤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뭐 상무님과 어떤 얘기를 해야 하니까 피할 수 없어. 그래 그럼 일 와이프도 때문이야. 이해해주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너 지금 일주일에 5번째 먹고 있는데 왜 집에 들어오는 거니? 뭐 이렇게 하면 네. 나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사실 게임뿐이 아니고 어떤 일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는 건 다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또 반대로 아이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건 좀 올드하지만 뭐 와우 레이드 50명 공대 하고 있는데 내가 공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게임 그만해라고 할 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몰입한 그 엄마의 드라마 채널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예 이제 예. 그건 다시 보기가 되는 건데 와우 공대는 다시 보기가 안 돼요. 다시 보기가 있었네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가 게임하는 상황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못하게 한다면 아하.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벽만 생기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소통, 이해, 관심 이런 네. 것들이 그런 예를 생각해 보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네 분께 궁금한 게 아이들이 이제 게임에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아예 나는 뭐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게임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많아요. 언제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을 시키는 게 좋은지 연령으로 보신다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아예 노출을 안 하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사실.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영어는 해야 된다. 영어는 해야 나중에 지금도 그래요. 예. 사회 나가서 예.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우리 지금 세대 친구들은 그 언어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언어의 하나가 게임이다. 네. 어. 어쨌든 게임을 통해서 모든 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딩이 정규 교과목에 이제 예편이 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도 이런 어떤 시대적 변화의 어떤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게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이자 언어이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모두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이거 게임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노출 시기는 그거는 어떤 가풍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예.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체 음악 게임은 사실은 이제 뭐 2살 아기가 이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용 등급에 맞는 게임을 접하게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가장 어떤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찍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큰 무기다. 네. 우리 문호주 프로게이머님. 어느 정도 때 이렇게 딱 아이가 시작해도 괜찮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부모님들. 어느 정도 때 그걸 정하기보다는 네.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플레이를 즐기는 그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게임을 하라 말라는 부모님이 정할 수가 없고. 막 이게 막 시켜달라 그래도 막 부모님 안 돼 뭐 이런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돼서. 되면은 굉장히 자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세대 분들이 예전에는 뭐 진짜 만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놀고 했지만 요즘에는 맞아요. 이제 온라인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나이 때도 그렇고 뭐 10대도 그렇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만나서 놀고 즐기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게임을 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깊게 빠져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과몰입은 그리고- 안 되고. 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게임 플레이하는 자녀가 자기 연령대에 맞게 게임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제가 15살인데 뭐 청소년 불가이용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건 당연히 막는 게 좋죠. 네. 하지만 자기 본인의 연령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게임을 즐기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학업에도 충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강요합니다. 예, 우리 더빙레이디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게임을 처음으로 접했던 게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접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랜만이네요. 예. 그런데 요즘 20대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되게 올드해 보이지만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갓 말하는 애들도 엄마 스마트폰 같은 거 뺏어가지고 맞아요. 어플로 된 게임도 많이 즐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일상에 당연시하게 녹아버린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괜히 시작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막 나서서 막는 거는 약간 요즘 애들의 그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건데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막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만약에 제가 그 시기에 이제 아이였으면 좀 부모님한테 많이 서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몰입하지 않는 수준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만 지도만 잘해주시면 네, 요즘 다 하니까 맞아요. 저는 맞아요. 풀어둬도 된다고 생각을 맞네요.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느껴지지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오히려 더 소외감을 또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장님 어떠십니까? 예. 이제 게임이 상당히 어렸을 때 해도 되는 게임이 있고 너무 어렸을 때 하면 문제가 되는 게임도 있죠. 네. 제 아들도 한 서너 살쯤에 뭐 색깔 맞추기라든지 맞아요. 그것도 다 게임이죠, 그죠? 모양 맞추기라든지 사실 이 부분이 교육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게임으로 없다고 해도 다른 완구를 통해서 그쪽을 길러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울리는 게임이 있다면 다른 놀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이 때 맞지 않게 너무 경쟁심을 자극하거나 상실감을 너무 크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있어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적당히 좀 조절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나 그럼요. 그 아이패드가 이제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라고 하면은 네. 최고의 베이비시터가 탄생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언제 접하게 하는 거, 노출시키는 게 적절한 거 같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 책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른들이 네. 이제 애들이 한 서너 살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식당에 맞아.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 해서 편하려고. 안겨준 기기가 바로 그 친구들이 게임을 접하게 된 첫 번째 경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노출시켜 놓고 나중에 왜 게임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오늘 아주 그냥 보는 친구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객석 질문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나 이런 거 궁금했어요. 이분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네 분이 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예. 우리 어떤 분 또 질문을 하시면 좋을까요? 혹시 마이크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예. 자, 한 분,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떤 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냥 그 네 분한테 전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게임을 즐기진 않지만 문호준님 카트라이더 방송 그리고 더빙레이디님 컨텐츠 같은 걸 보면서 게임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스스로 봐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게임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 시대 신성장 사업 분야라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처럼 중독과 e스포츠라는 분야가 동시에 한 화두에 오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게임이라는 산업 분야가 현대 사회에 계속 존재하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게임 산업 분야 지금 기획
부터 배급, 서비스, 컨텐츠 창작을 하시는 모든 분이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이런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게임 사업 분야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 양면성을 어떻게 좀 잡고 나아가야 될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질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 오늘 예 본부장님 예, 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음성이 참 좋으시네요. 예. 그 어쨌든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 항상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오르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이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축은 산업 발전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다른 한 축은 이용자 보호예요. 그래서 항상 이 양쪽이 균형감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산업이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 게임 산업은 약간 특이한 게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사실은 산업과 문화가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으로 이제 저희가 게임이 계속해서 포함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그 경계에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술 작품이나 어떤 좋은 음악이나 이런 거에 과몰입됐다 나 미술 박물관 가는 거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은 같은 그런 문화 콘텐츠의 영역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독 좀 엄격한 잣대로 보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 게임이라는 거는 아슬아슬한 지금 영역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뭐 산업 발전만을 생각해서 뭐 무리한 어떤 뭐 사행성이라든지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두 가지 양날의 어떤 균형감 있는 발전을 굉장히 좀 염두에 가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용자들과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문호준 프로게이머님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 편하게 이 양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일단은 제가 선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던 게 게임은 질병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네. 뭐 이제 게임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겠지만 지금 이 게임 선수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질병이다 아니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그만둬 말아야 돼라는 말도 많았고 주변에서도 아 중독이야 좀 게임 중독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게임 쪽이 지금 많이 커졌고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만 그냥 모든 권한은 어차피 게임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부담감은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피해 가셨습니다. 예. 아주 현명하시네요. 예. 우리 더빙 레이디 어떻게 보세요? 질문이 조금 상당히 어려워서 답변이 난해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게임이 많이 인식도 좋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뭐 이런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양면성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좀 그런 나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의 콘텐츠보다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게임의 이점을 좀 더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다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들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네. 강연자로 오셔가지고 또 배워 가시네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렵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뭔가 노력해야 될 문제는 또 맞는 것 함께 같습니다. 노력해야 그쵸? 되는데 너무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엔 지금 게임이 인식의 그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여기 그리고 많이 게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 모였고 저도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또 구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게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이것도 게임뿐이 아니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다 부작용이 있고 우리는 막을 수 없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막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만 떼고 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순기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뭐 넥슨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 환원이라든지 어떤 뭐 저소득층에 더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책방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넥슨.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게임 문학상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신입사원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기능들로 그런 정반합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이런 과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노력해 주시겠다는 또 말씀이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한 분 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 문호전 프로게이머님하고 더빙레이디 유튜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2, 3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게임 산업이 거의 레드오션으로 포화됐잖아요. 근데 이 게임 산업,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통한 게임 산업이 언제까지 호황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우 예. 본인 생각은 언제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 느끼기에? 저는 쭉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어. 계속 무언가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나와버리면 이게 또 무너지기 시작할 거니까 네. 그래서 언제까지 호황일지가 궁금해요. 저 본인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음 같아서 이제 쭉 갔으면 하는 마음인데, 예, 우리 프로게이머님 보시기에. 일단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시대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이게 잘 되고 이런 걸 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예측하기 네, 네. 사실 어렵죠. 그거를- 실무 종사 하시지만, 그거를 그렇죠? 예측을 했으면 제가 로또도 예측을 했을 텐데 일단은 그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네. 원래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년 전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맞아요. 인기가 됐고 지금 거의 재생 플랫폼 1위이다 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막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이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이 저는 그래도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 10년 보셨습니다. 10년. 그 이후 물론 더 갈 수 있지만, 네, 우리 더빙레이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데 저는 한 5년이라고 하면 또 너무 짧고 저도 한 10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업을 정할 때 이제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집에서 많이 물어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제 장래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집에서는. 그렇죠. 물어보실 근데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은 지금 옛날부터 되게 많이 사랑받아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플랫폼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프로게이머든 아니면 저 같은 컨텐츠 제작자든 간에 뭔가 계속해서 뿌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적어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호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이분들이 또 새로운 걸 계속 또 개발해 나가시면서 또 다른 재미를 우리에게 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저희는 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라이브 보시면서 또 질문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더빙레이디 오버워치 성대모사 오늘 안 듣고 갈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 부탁드려요라고 이제 또 주셨는데 하나 좀 가능할까요? 너무 민망해서 얼굴만 조금 가리고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오버워치 디바 성대모사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사랑을 담아서 디바. 이것도 너프의 푸시지.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와. 지금 문화주 프로게이머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또 라이브로 처음 들으신 거잖아요. 저 처음 들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땠습니까? 예. 신기해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모르게 와를 그래 해버렸어요. 엄청 크게 와 하셨어요. 본부장님 한 말씀 어떠셨어요? 와우. 실장님 질 수 없죠. 어떠셨습니까? 실장님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예. 너무 감동 먹으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성대모사. 마이크 좀 예. 네. 많이 흥분하셨네요. 예. 네. 예.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저 사실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옆에서 예.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옆에서 들으니까 특히 여성분 목소리로 예.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이런 반응 늘 느끼시죠? 민망해요.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도 민망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라이브로 이 또 성대모사까지 들어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참 많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또 두 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진 않았는지 하고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프로게이머님? 일단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저작- 어려워요, 그죠? 저작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저희도 잘못하면 밥줄이 끊길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유튜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저작권이 이제 노래거든요. 노래.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 노래를 넣어야 재밌고 어느 시점에 이 음. 노래를 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노래들마다 저작권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거를 사용한다고 쳐도 그러면 내가 그걸 사용할 거면 그 저작권을 사야 돼요. 근데 그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저작권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거든요. 항상 조심. 네.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만들고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저작권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항상 조심하신다고. 예, 더빙 레이드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다이아 TV에다가 여쭤보곤 하거든요. 이런 자문을 구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적인 부분은 저작권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뭐 유튜브 영상에 노래가 몇 초 이상 들어가면 그 영상 자체는 아예 수익 창출을 못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그냥 번거롭게 이렇게 이 노래는 되고 저 노래는 안 되고 찾아볼 바에 그냥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노래만 찾아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네. 식으로 아예 그냥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말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입이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아쉽습니다. 저 저작물 예, 관련해서 뭐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물이 1차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다시 제작하는 게 2차 저작물이에요. 그쵸.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2차 저작자들이 1차 저작물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호준 선수가 카트라이더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게 약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네. 부분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쨌든 1차와 2차 사이가 악어와 악어새 사이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생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향후에 아까 그 질문자가 우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네. 운영을 하시면서 단순히 궁금하셨던 뭐 것 음악이나 같아요. 뭐 사파 이런 문제보다는 그 1차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권리나 책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또 잘 보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저도 배운 점도 많고 좀 이 네 분이 참 신선한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오신 분들 중에 이쪽 진로로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짧게 우리 김남호 실장님부터 한 말씀 이제 진로를 선택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업종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제가 한 20년 일을 했지만 지금도 사실 뭐 토크 콘서트 하는 것도 새롭기도 하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통신망도 바뀌고 이렇게 플랫폼도 통째로 바뀌어 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도 많고 재밌는 분야도 많고 앞서 강연하셨듯이 심리학적인 부분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AI 부분도 현재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 20년 전쯤에는 AI가 게임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산업이지만 그만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경쟁도 많고 그리고 이걸 그냥 재밌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금방 질리기도 하고 어려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해 보시고 할만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상황에서 도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더빙 레이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중에서도 솔직히 게임 크리에이터는 좀 더 그 난관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다 차려진 게임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지 네.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매력, 남들과 가질 수 있는 차별성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장비적인 부분만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진입 장벽 자체도 낮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저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요즘 어린 친구들 참 재능도 많고 또 이제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한번. 예. 예. 네.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이제 게임의 어떤 생명력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10년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네. 게임이라는 그 어떤 예술 작품 문화의 모든 예술 영역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게임에서 우리는 미술을 볼 수 있고요, 네.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모든 어떤 문화 콘텐츠의 영역들을 다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을 다 계속 흡수하면은 굉장히 대단한 타노스급의 콘텐츠가 될 거고요. 야, 아마 네. 모든 콘텐츠가 사라지더라도 게임은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저는 그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사실 그 지금 이제 히스토리가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벌써 세계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 될 그 시점에는 아마 그런 기업들을 누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진짜 어떤 이 몸집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분명히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 미래의 어떤 그 미래를 주도하는 그리고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꿈꾸는 거는 자유지만 실제로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만 올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저희 후배로서 게임 산업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해 주실 거죠? 후배들 오시면? 그때 되면 제가 없지 않을까. 아유, 영원할 건데 계셔야죠. 우리 문호조 프로게이머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분들께 한 말씀. 일단은 많은 어린 친구들이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워낙 게임 시대이다 보니까 프로게이머를 많이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진짜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게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학업을 일단은 집중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의 가능성이 열려요. 부모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학업도 집중을 하시면서 부모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게임을 즐기되 이게 내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하면서 포기를 안 할까를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 소통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프로게이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이 빛났던 것 같은데요. 우리 또 관객분들과 이곳 TVN 제주교통방송 공개홀에서 저희와 함께해주신 또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게임의 순기능은 더해질 거고요. 앞으로도 게임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또 게임물재단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순기능 역할을 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멋진 이야기 이렇게 2시간 동안 풀어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사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도 물론 제약들이 많이 생겼었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한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2020 전국 게임 가족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게임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준비한 2020 게임 가족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